2022년 상반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입사지원서 항목별 작성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용 코치입니다. 자, 공고기간이 5월 9일이니까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부지런히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1부는 채용 공고 확인 및 분석이고요. 2부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급하시고 자기소개서만 보신다면 영상을 쭉 뒤로 돌려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관련된 가이드만 보시고 참고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채용 공고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한 8,000개 정도 조회가 됐어요. 채용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회수도 몇만 건지는 아니겠지만, 자,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 A매치든 B매치든 그 매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인원수에 비해서 그래도 8,0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본 것 같아요. 자, 채용 공고문을 보시면서 기본으로 다운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첨부 서류가 있죠. 공고문을 보시면 당연히 공고문에 있는 내용들은 완전 중요하겠죠. 채용에 있어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번 지원서 양식은 당연한 거고 빼고 직무설명자료, 전형별 평가 기준표를 꼭 확인하시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보자면, 자, 수도권 인재에 관련된 부분과 비수도권 인재 전체 내용이 있어요. 경영경제법 IT 포지션 소수 인원을 채용하는 것만큼 아마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배수인데 실제로 2021년도를 보니까 30배수를 뽑았어요. 이제 10배수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 배수가 있고 실제로 면접에 가보면 필기가 끝나면 면접인데 면접에 가보면 1.5배수니까 면접까지 가면 일단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서류 조정의 평가 부분들 성과의 내용을 꼭 확인하고 가십니다. 자, 열심히 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평가의 항목에 맞춰 글을 쓰는 거니까 방금 전에 다운받으라고 했던 내용들을 다운받아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부분, 서류와 면접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공기업이라 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처럼 채용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평가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주공공은 굉장히 선두적인 기업이고 다른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도 이렇게 좀 공신력 있게 학생들이 뭘 평가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도의 착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자, 평가 내용이 서류 부분에서 대졸 쪽에 6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평가 항목과 비고 부분의 내용이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의 평가자들이 보는 관점이다. PT 면접에 인재상과 평가 항목이 있는데 평가 항목과 비고 내용이 뭐다?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들이 점수를 주는 포인트, 기준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맹목적으로 열심히 쓰는 거? NO! 여기에 맞춰갖고 꼭 작성을 해 주셔라. 그러니까 이 서류를 꼭 다운 받으셔가지고 체크하면서 써주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 말씀드린 것처럼 비고 내용에 맞춰서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2가지 전형이 있는데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인재상 부분이 3가지가 나와 있고 평가 내용이 1차 면접과 1차 면접 부분에서 서류와 연결되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평가 항목들이 비슷해요. 결국은 서류나 또는 면접 부분에서 보는 평가의 포인트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대신에 어떤 게 중요하냐? 이 기업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3가지 평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준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집중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심층평가 면접의 전형들을 보겠습니다. 자, 발전 가능성 지원 분야. 면접 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면접 준비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데 면접을 위해서 서류를 쓰는 거니만큼 서류만 띡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미리미리 면접을 준비해줘라. 자, 예를 들어서 지금 3가지 평가 항목이 있어요. 평가 항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만든 겁니다. 자,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면접관들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공사 이해도는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태도 의사소통력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들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면접관을 섭외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만약에 담당자가 있다. 제가 정말 이 기업에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채용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직자들은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셔서 여러분들 모르는 면접관들에게 설득력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면접의 평가 기준도 동일하게 창의성, 적극성, 인성 이 세 가지 내용인데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상되는 질문들을 만들어 본다면 이것이 면접 준비죠. 자기소개해 보세요. 여러분들 1분 스피치에 목매이는 경우 많은데 1분 스피치는 인트로의 인트로. 서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이력사항과 자기소개서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1분이라는 시간을 압축적으로 보여줘.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가 부분들 친절하게 이렇게 배점 기준 나와 있죠. 이 배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더 집중할 것인가, 개인마다의 차이점이 크잖아요. 준비도라든지 여러분의 기질이 다 다르고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PT, 심층, 토론 부분에서 어떤 역량을 여러분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면접이 진행될 것 같고요. 여기 특이하게 보면 AI 인성 면접이 있는데, AI 면접이 있죠. 인성 검사. AI는 다행히 참고 자료를 한다 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자, 몇 가지 있어요. AI 면접을 하는 데가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2차 면접 평가 항목 보시고 평가 항목에 맞춰 진행되니까 꼭 유념해서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4,300이면 공기업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 370여 개 정도의 중앙 공기업 중에서 최상위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인국공이라든지 한전이 4,500, 600 정도 된다고 치면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어떤 기업의 연봉이다. 자, 시기를 보게 되면 시간이 충분하긴 해요. 그렇죠? 1차 면접이 7월 달이니까 여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기업도 지원하시겠죠. 하지만 미리 전체적인 면접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2부 본격적인 자소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 그 다음에 직무능력 기술서가 있는데 직무능력 기술서는 이제 빼고 가도록 할게요. 직무에 관련된 부분들은 경력기술서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 되게 되면 이 경력기술서 경험 능력을 쓰는 부분들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에듀가 출판한 NCS How to NCS 자소서 면접이란 책에서 이제 이런 기술서도 다 이제 정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런 책이 있었다. NCS가 나왔을 때 벌써 한 7년 전이네요. 네, 최초로 썼던 책인데 많이 팔렸었죠. 그 책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여전히 그런 항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항목에 관련된 평가들을 보자. 자, NCS 자소서의 작성 키워드가 중요한데 제가 늘 강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봤던 각각의 평가 항목에서 무엇을 보는지가 나와 있었죠. 평가 항목이. 그 평가 항목에 맞는 이야기를 써주는 건데 지원 동의 직장관 개념으로 써주시고 조직의 능력, 상품, 입사, 포부 써주시고 3번 핵심 가치, 부합도, 조직적 값들 써주는 거고요. 4번 관련된 부분들, 자, 대인관계 능력의 리더십, 갈등 보고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직업인류까지 5번 항목까지 쭉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5가지예요. 자, 다시 역으로 가볼까요? 자, 역으로 가보면 자, 다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면접 부분에서 무엇이 있었냐? 이런 게 있었죠. 자, 1차 서류 부분에 직무능력 평가 기준, 지원 동기, 공사 업무의 핵심 가치, 성과 창출, 가치관 등이 있다. 이 5가지의 6가지의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니까 각각의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구조 부분, 비고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 평가 항목에 여러분의 서류가 맞게 작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항목들을 볼게요. 자, 1번 항목은 어떻게 쓰냐? 1번 항목은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인데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니? 근데 알고 싶어. 너가 생각하는 직장의 기준이 있잖아. 선택에. 그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기관이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있어? 이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why? 왜 지원했니? 그래서 왜 지원했는지를 좀 더 구조적으로 풀자면 자, 동기와 이유를 먼저 써주자. 자, 관심의 계기가 있니? 자, 기준 부합도를 써주자.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런 직무가 너네 기업인 것 같아.
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네 사업의 내용이 딱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은 거더라고. 세 번째, 나는 어떤 관련된 이 유사한 어떤 금융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전문가가 되고 싶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주근공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배운 건 여기밖에 없어. 이런 개념이 이야기가 풀 수 있겠죠. 전문성.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은 전문성이라는 것을 확보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근공의 내용들을 보니까 다 전문가 영역이야. 다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나는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 공부해서 남주자거든. 그래서 너네 기업이야. 이런 기회들을 쓸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직장의 개념과 직업의 기준들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주근공이다. 이런 개념으로 써주면 되는 것이다. 샘플 보자면 버전 1과 버전 2가 있어요.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일단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주근공에 지원한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회사는 무엇 하는 곳이다? 그렇죠. 일을 하는 곳이죠.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계기를 써주는 것은 사실 논리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관심의 계기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 흥미의 관심사가 주근공에서 어떻게 필요되고 있고 거기서 관련돼서 나는 어떤 역량을 키워서 그러니까 내가 흥미있지 관심 키워왔지 여기서 하고 싶다니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버전도 비슷해요. 두 번째 버전은 직설적으로 하는 거죠. 질문이 뭐냐면 직장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곧바로 가는 거예요. 저 적성택 기준은 이렇습니다 라고 곧바로 가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런 글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글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글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글에 맞는지 뭐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내용과 여러분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글의 형태를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2번 봅니다. 2번은 관심 있는 상품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이유와 공사 입사에서의 전문가 성장. 자, 가만히 보니까 조건이 뭐냐면 우리 기업에 입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조건이 있어. 근데 계획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그리고 그 계획이 그냥 입사해서 땡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를 해온 준비된 사람이면 더 좋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심 상품의 니에 대한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프로포즈를 했는데 모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상품 전문성을 키워왔느냐? 알아야 돼요. 입사 후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 있느냐? 써줘야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전체 자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제거해 보십시오. 자, 관심 있는 상품 뭡니까? 보금자리입니까? 주택보증입니까? 주택연금입니까? 아마 20, 30대를 감안해 볼 때 주택보증이나 보금자리론 정도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주택연금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가족에 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의 관심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쓸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상품의 특징과 장점이 주는 혜택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상품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고민과 계획들이 묻어나도록 써주시고 두 번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식과 경험과 자기개발 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냥 입사해서가 아니라 제가 알아보고 있어요 라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하지만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목적이 드러날수록 해줘라. 그냥 전문가가 된다는 목표 말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목적, 이게 나를 위한 것이냐, 단순히 좀 짧죠. 서비스 이용자들이 특혜를 위해서 그냥 나는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자, 나의 성장해 주는 의미, 이 의미가 나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는 직업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런 인간의 욕구 단계 모든 것들을 이곳에 해주고 싶어. 이런 의미들을 써준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글의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무게감 있는 글을 써라. 자, 그래서 글을 쓰는 예제를 해주자면 이 빨간색에 있는 흐름도, 상품의 선정 이후 이게 작성의 흐름도니까 흐름도에 맞춰서 써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검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써주시고 자, 혜택을 주는 상품 나와있죠. 전문가로 성장의 계획, 이게 소제목이다. 소제목은 두 갈씩으로 써주는, 소제목은 기본적으로 자소서의 항목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써주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끝. 자, 두 갈씩 주장 써라. TPREP. T는 타이틀, P 포인트 주장하고 region, example, 포인트 이런 개념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는 여기서 P는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플랜입니다. 플랜으로 써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택보증공사에 이런 상품이 있다. 실제로 그거 써주시고
4가지 이야기 써주는데 이 전문가가 되어 목표를 이룬다는 것을 의미를 써주면 이것이 차별하다. 자, 세부적으로 글을 여러 가지 샘플을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런 흐름도 개념도에 의해서 글을 써주시면 그래도 수월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항목 볼게요. 3번 항목은 공사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지원자의 경험이 있다면 가치입니다. 가치관의 핵심 가치를 보니까 공익, 전문, 신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공익성의 개념,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익은 뭐예요? 관련된 경험이 있습니까? 자, 전문성, 직무기술서가 뭐예요? 이게 시험 범위랬죠. 시험 범위의 준비도를 볼 때, 야, 그러면 내가 전문성 있는 개념에서 직무기술서에 이런 거 나와 있던데 나 준비됐거든. 그거 써주시면 돼요. 신뢰 의미. 신뢰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직, 약속, 원칙 이런 것들을 말할 텐데 그것이 실제로 내 경험에 있는가? 이걸 써주는 거니까 실제로 3번 항목은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는 낮고 중요도는 높다.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써주시고 갑니다. 자, 4번 볼게요. 자, 학교 동아리 소속 집단이네요. 전제 조건이 어떤 단체가 필요하고, 자, 거기서 성과를 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여를 했니? 근데 기여를 했다는 것이 그냥 다 잘 쓸 거니까 그 안에서 치고받고 했던 치열한 싸움, 그 안에서의 갈등이 있었을 텐데 갈등에는 또 어떻게 도움을 줬니? 이런 걸 묻고 있어요. 자, 작성 키워드 소속 집단 성과 창출의 주역이 있는가? 이게 나와야 된다. 진행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긍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해결 과정과 성과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흐름도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NCS 직업기초 능력으로 따지자면 자, 자기개발 능력의 성과 부분들이 어필될 수 있겠고 가장 많이는 대인관계가 7-80% 정도 포함되는데 리더십, 팀워크, 협상 갈등 등이 있는데 골고루 써주면 됩니다. 자, 다 쓰지 않으셔도 되고 글의 문맥상 자기소개서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적절하게 표현되면 오케이 라고 볼 수 있고요. 소제목, 자, 집단이 있는가, 성과 창출이 있었는가, 갈등 경험이 있었는가, 극복 방법이 있었는가를 소제목 한 줄에 써주시면 됩니다. 상황, 과제, 행동, 결과가 나와 있죠. 아주 심플합니다. 제가 쓰는 작성법에 관련된 강의를 쭉 보시면 동일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점 써주시고 언젠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2가지 결론 형태, 그때의 과제는 무엇이었는가,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쭉 써주시면 돼요. 영상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길게 하지 않을게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액션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부분들이 매칭이 되는지를 보시고 매칭이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해 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된 문제 상황은 무엇인가? 결과 및 성과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해당 경험을 통해서 집단의 성공, 공동의 목표 수행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새롭게 알 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행동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여기에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었던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가를 써주는 과정도 있을 것 같고요. 해당 과정에서 성과 창출에 기여한 경험이 갈등 상황으로 해결되었는가?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성과에 기여한 것이 기술적인 노력인지 아이디어에 대한 참신성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PM 역할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서 갔는지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 갖고 써주시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겠죠. 이해하기가. 자, 5번은 간단하죠. 5번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18번 문제로 18번지로 나오고 있는 직업윤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청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이 나오죠.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써줘라. 가치관이라는 것은 존재 조건이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가치관은 써줬는데 제가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한 번 정도 생각해봐라. 국가관, 세계관, 사회관, 직장, 직업, 인생, 언론, 교육, 연애, 결혼관 여러 가지 관이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시고 자기소개서 묻는 질문에 따진다면 중요한 가치는 뭐다? 원칙, 신뢰에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치는데요. 자소서 작성법 영상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소재 선정을 고민하고 계시고 소재의 부재로 고민하시고 선정된 소재가 확신이 없으시고 글의 구성이 맞는지 잘 모르시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를 모르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쓰는 분들은 잘 쓰시고요. 이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면 시간 나는 범위 내에서 아는 범위 내에서 댓글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쥐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박세용 코치였습니다.